이번 시간은 페이지 117페이지 철골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철이 뼈골자입니다. 스틸이 뼈대가 되는 골자입니다. 뼈골자. 그래서 이 철골 구조, 그러면 이 철골 구조를 강구조라고도 칭합니다. 보통 철을 강이라고도 하거든요. 강. 그래서 철골 구조 또는 강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럼 이 철골 구조는 문제는 대략 2문제에서 3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2문제에서 3문제 사이. 보통 최대는 3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요. 기본 2문제 정도는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철골 구조는 지금까지 시험 갈래상 18회 때만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시방서에서 다 따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지문을 여기서 한 줄 빼고 저기서 한 줄 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수업만 잘 들어도 거의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17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의 개요 부분에서 거기 철골 구조의 장단점 부분이 나와요. 철골 구조의 장단점. 그러면 이 철골 구조의 장단점적인 측면, 강구조의 장점과 단점에서 거기 나오는 다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중요한 것만 해드릴게요. 장점과 단점. 자, 그러면 철골은 여러분들이 H빔 H형광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철골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H형광을 많이 보십니다. 철골 보시려면 어디 가서 보시는가 하면 대전 역사 지금 어떻게 정축하고 있죠? KTX 역사 짓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KTX 역사를 별도로 안 지은 게 대전역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축조했잖아요. 서울, 강명 있죠? 동대구, 부산 다 정축했거든요. 새로 다 지었는데 유일하게 대전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지금 정축하고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은 대전역에 한번 가보세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철골로 짓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녹슬어가지고 지금 오늘도 보고 왔는데 저는 심심하면 한 번씩 보고 옵니다. 그러면 똑바로 짓는가 안 짓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철골이 있거든요. 철골. 그러면 이 철이 이제 뼈대가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철골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9.11 테러로 붕괴된 미국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 있죠? 그것이 철골 구조였어요. 근데 철골 구조 붕괴됐죠? 붕괴된 이유가 비행기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녹은 거야. 자, 그래서 그거 한 번씩 보셨죠? 나 처음에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와서 받고 연기나고 이래 그래. 쟤들 영화 찍는 걸 보여주나 이랬는데 실제 3사 다 나오대 막. 자, 그래서 이 철골은 이제 먼저 알아둘 게 이것이 상하의 이 H형광에서 상하의 이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죠. 이걸 보통 포렌지라고 칭해요. 이걸 포렌지라고 해요. 포렌지라고 하고 수직부재를 웨버라고 해요. 이 수직재를 웨버라고 해요. 웨버. 이걸 웨버, 이거를 포렌지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조립해서 이제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 특징이 이겁니다. 장점은. 자, 이 철골 구조의 장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알아둘 것이 얘는 막 조립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아파트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공급할 때 기간이 오래 걸리죠. 아파트를 1년 만에 공급해주고 이런 거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거잖아요. 겸 모델하우스 보고 그것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하죠. 외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건물 다 지놓고 누누 확인하고 계약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잘 지어져 있죠. 모델하우스 참 좋습니다. 왜 모델하우스 좋은가 하면 모델하우스는 전부 다 됩니까? 거의 재료를 뭘 썼습니까? 최상품을 썼죠. 그런데 최상품으로 그렇게 써놨는데 실제는 여러분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최상품으로 들이지 못한 가정도 많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보면 실망을 많이 해요. 모델하우스 보고 가전제품 다 들어간 걸 보고 초반에 아파트 딱 분양 가보면요, 신규 아파트 가보면 조금 실망하는 기회가 많아요. 이제 넣어놓으면 이제 달라지죠. 맞죠? 인테리어 어떻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면 이 철골 구조는 빨리 공급을 하거든. 그래서 얘는 장점 중에는 이 공사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이게 철골 구조의 장점이에요. 공사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다른 공사에 비해서 빠르게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심하세요. 그럼 얘는 물을 사용을 합니까? 물을 사용을 안 해요. 물 사용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기후의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거예요. 계절과 관계없이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관계없이 우리가 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계절과 관계없이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빨리 집 짓고, 이게 좋은 거죠. 맞죠? 장점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단점적인 측면, 단점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철골 구조. 자, 그러면 9.11 테러로 붕괴된 쌍둥이 빌딩도 자, 불에 강해서 약했죠.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이 철골 구조가. 그래서 얘는 화재에 취약합니다. 불에 약해? 화재에 취약합니다. 결과적으로 내화 구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내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화재에 취약합니다. 화재가 나면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9.11 테러로 붕괴된 그 위치에 새로 건물을 지었잖아요. 맞죠? 이번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주뼈대를 했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비행기 왔다 박아라 이거야. 박아도 안 무너지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와서 또 막 폭탄 달고 버스로 와서 이런 차로 와서 충돌할까봐 그 충돌 방지벽도 중간에 다 설치해놨어. 건물 설계할 때. 이번에는 니들이 와서 박아라 이거. 박아도 이제 안 돼. 만큼 튼튼하게 이번에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내화 피복을 해줘야 돼요. 내화 피복이 필요한 거예요. 내화 피복이 필요한 것이 이 철골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철골 구조는 자, 여러분 대기 중에 그대로 방치합니다. 녹슬죠. 맞죠? 녹슬기 쉽다는 거예요. 녹슬기 쉽다는 게 녹슬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녹슬기 쉽다는 것은 이 내구성. 자, 우리가 이 성질에서 다룰 때 많아요. 내화성도 있고 뭐 내구성 이런 거 다루죠. 내구성, 내화성 또는 뭐 내진성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에 중앙에 글씨를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성질이 틀려지죠. 그러면 내화성은 화재죠.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뭐다? 내화성이죠. 불화자입니까? 예. 하재,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 내구성. 내구성이란 것은 이걸 내구성이라 해. 내구성은. 그러면 자, 전부 다 어디 견딜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원래 품질 그대로 마모나 균열, 처짐 이런 거 없이 원상품 그대로 원래 제품 그대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뭐다? 내구성이라 해. 쉽게 원제품 뭐죠? 원제품 그대로 있죠? 원제품 그대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원제품 그대로 변형 그대로 써줄게 사진적에 변형 변질 없이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우리가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 견딜 수 있는 성질, 이것을 내구성이라 해. 내구성. 그러면 내구성이 좋다는 것은 수명이 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철은 별도로 녹슬기 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구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구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녹슬기 쉬우니까 저걸 해줍니다. 녹막이칠을 합니다. 녹막이칠. 자,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비비 그런 것 같은 거 발라줘야 돼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노화됩니다. 그래서 촌사람들이요, 비비크림,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농사 짓잖아요. 쩌글쩌글해요. 맞죠? 도시분들은 이거 막 하고 또 햇볕도 적게 봐서 덜 늙습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장모님이 동갑이거든요. 똑같은 띠예요. 근데 한갑일 때는 우리 어머님이 더 젊으시게 보이다가 지금은 더 많이 늙으셨어요. 촌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그걸 많이 받으면요, 노화가 빨리 됩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녹막이칠을 해줍니다. 녹슬기 쉽기 때문에. 자, 그리고 철골은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안절자자 자굴이 발생이 되는 게 굴절이 됩니다. 자굴이 발생이 됩니다. 자굴이란 것은 이겁니다. 가늘고 긴 부재이다 보니까 힘을 가하면 얘가 지탱을 못하고 어떻게 휘어지는 현상이 이렇게 굴절되는 이것을 뭐다? 자굴이라 해요. 자굴. 자, 그럼 여러분 이겁니다. 살이 좀 옆에 많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피스를 딱 입었다 붙는 거. 그러면 옆에 옆구리 살이 어떻게? 자굴 되죠? 툭 튀어나오죠? 이런 게 자굴이에요. 그리고 이마에 있죠? 주름살이 자굴이에요. 못 이겨서. 자, 그래서 절대 눈을 치켜 뜨시면 안 돼요. 이 눈썹을 치켜 뜨면 이마에 자굴이 현상, 주름살이지. 그래서 저는 절대 치켜 뜨지 않습니다. 제 동생은 이미 자굴이 생겼는데 저는 자굴이 안 생겼습니다. 제가 눈 치켜 뜨지 마라 그렇게 부탁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형 이래대. 내가 치켜 뜨지 말아라. 그러면 방법이 되지. 강의를 해라 되지. 강의를 하면 치켜 뜰 일이 별로 없거든.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맞죠? 그리고 저는 의식적으로도 잘 안 치켜 뜨려고 눈 크게 뜨라 해도 절대 크게 안 뜹니다. 사진관에서 정명사진인데 눈 좀 크게 뜨세요 이래. 됐어요. 찍으세요 이러지. 네, 이마에 주름살 주면 책임질 겁니까? 네, 이러지. 좀 눈썹에 좀 힘 좀 주십시오 이래. 괜찮습니다. 제력 찍으십시오 이러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시험 많이 냅니다. 의외로 진짜 많이 냅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딱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철골 구조. 자, 이 철골은 개념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 뒤 넘겨 보십시오. 118페이지. 118페이지 보시면 재료의 변형 성질에 대해서 해놨네요. 탄성, 소성, 강성, 인성, 치성 해놨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억지로 외우시면 맞추고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나 앞으로 이런 글씨가 나오면 이 뜻이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탄성 나오죠. 물체의 외력, 어떤 하중을 가하게 순간적으로 변형은 생겨요.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책꽂이에 책을 하나 딱 넣어요. 무거운 책을 넣으면 순간적으로 변형은 생깁니다. 맞죠? 순간적으로 변형은 생기지만 이걸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상회복하죠? 원상회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내가 술을 드시고 다음날 펄떡펄떡 깨가 아무 탈이 없다 이죠? 뭐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긴다? 이거 심각한 사태죠? 필름 끊기까지 드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맞죠? 필름 끊길 때까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탄성이 아니고 소성으로 넘어간 거예요. 소성으로. 소성됐다가 저거 치성됩니다. 어느 날 죽습니다. 그래서 이 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력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회복하는 성질이 탄성입니다. 그럼 사람도 자, 어제 좀 피곤하게 막 운동을 했다. 그래서 다음날 뻐기떡 일어나가 아무 없이 이렇게 하면 그건 탄성이죠. 그런데 하루 운동했다 다음날 겔겔겔 한다. 이거는 막 간 거예요. 맞죠? 대표적인 거죠. 우리 와이프가 이 탄성이 아니에요. 살 한번 빼보겠다. 근육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헬스 끊어? 하루 가고 그 다음날부터 안 가. 자, 그래서 이 탄성은 바로 무엇이다? 가했다가 제거 원상 회복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2번에 보면 소성이죠. 자, 외력을 어느 한도에 도달되면 외력을요, 힘을 가했는데 어느 한도를 계속 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책꽂이 위에다가 종이 한 장을 얹어놨는데 책꽂이가 쳐집니까? 안 쳐지죠. 맞죠? 일정 한도의 책을 꽂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그런데 책을 더 많이 꽂지는 않았지만 하중 증거 안 해서 책꽂이 그 책 그대로. 전질 있는 집 있잖아. 책은 깨끗해. 이사 갈 때 먼지만 앉아있죠? 장식용으로 꽂은 분도 있잖아. 책은 이거야. 전질만 있는 집은요, 장식용이에요. 절대 책 안 읽어요. 맞죠? 저는 책 읽는 거, 딱 보면 대부분 표시합니다. 이사 가는 거 보면. 저 집은 장식용이구나. 책 읽는 집은, 책을 읽는 데는 다양성이 있죠. 책이 맞죠? 각종. 전공서적이고 그 다음에 책들이 다양성이 많아요. 책 읽는 사람들은. 딱 보면 표시나. 책이 깨끗하면서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럼 일정가 하니까 책을 더 많이 꽂은 거 아닌데 계속 변형이 정대되는 현상을 뭐다? 소성인 거야. 하중의 증가 없이도, 외력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정대되는 현상을 뭐다? 소성이라고 해요. 소성. 자, 그러면 이 소성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초반에 여러분들이 운동복을 사면 밴드가 좋아요. 탁 놓으면 탄성이죠? 오래 입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서 안 되도록 오죠. 변형이. 그게 뭐다? 소성입니다. 소성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오래된 찜질방에 가면 찜질복이 이렇게 많이 돼 있죠? 아닙니까? 겨울에 옷을 두껍게 입고 가면 찜질복 굉장히 큰 거 주잖아. 그러면 여기 잡고 돌아다니는 분들 있죠. 그게 소성능입니다. 외력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정대되는 현상을 뭐다? 소성이라게 소성. 그리고 강성은 큰 외력을 받아 구조물의 변형이 앞으로 이 강성이 자주 나올 거예요. 강성은 정확히 알아도 외력을 받아도 변형이 적은 성질을 뭐다? 강성이라게 강성.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강성이란 것은 안 변해야지 강성인 겁니다. 강성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나무 구조, 목 구조가 있어요. 나무 구조하고
자,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누가 강성이 좋을까요? 변형이 없어요. 얘죠. 콘크리트는 탓을 하고 굳어버리면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잖아요. 이게 강성이 좋은 거예요. 강성이 좋다는 것은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성이 좋다는 겁니다. 강성. 보시오. 그럼 우리는 사람은 강성 좋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죠. 뻣뻣한 사람들이 강성이 뚝 하잖아요. 사람은 강성 좋으면 안 됩니다. 연생연생 부드러워야 돼요. 예. 자, 그리고 거기 4번은 하지 마세요. 4번은 안 나와. 거의. 그리고 5번에 보면 치성. 재료가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말한다. 치성이라 해요. 자,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분필이 있어요. 분필을 내가 휘으려고 딱 하니까 어떻게? 부러지죠. 이거는 치성 성향을 띠는 거예요. 치성. 자, 변형 없이 어떻게? 부서졌죠. 이것이 치성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도 자, 두 가지 비교 봅시다. 철근 재료하고 콘크리트 재료 중에 누가 치성 성향을 더 많이 띱니까? 철근은 이렇게 힘을 주면 구부러지죠. 그런데 콘크리트는 이렇게 구부리면 어떻게? 부서지겠죠. 그래 보시면 되네. 콘크리트가 치성 성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 근데 그걸 누가 커버하고 있다? 철근이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뭐가 녹슬면 문제가 된다? 철근이 녹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요, 둘이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요.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웬만하게 붕괴 잘 안 돼요. 제가 서울 이런 데 보면, 저 대도시에 보면, 진짜 노화돼가지고, 철근이 보이는데도 버티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산풍부에 거 좀 부실공사예요. 그리고 쉽게 붕괴되는 거 잘 없어요. 성수대교 이런 거는 부실공사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은. 제대로 공사하면요, 진짜 오래 가요. 사람보다 수명이 더 길 수 있어요. 간혹가다 있죠. 6.25 전쟁 때 파괴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 데 있죠. 보시고. 자, 그리고 그 개념 한번 봐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119페이지 보면 건축 구조용 강제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강판은 판이고, 자, 두께에 따라서 박강판이야, 중강판이, 후강판. 얇으냐, 후는 후자 붙이면 두꺼운 것을 후라 하죠. 후판이라 하죠. 후강판. 그래서 두께에 따라서 박강판, 중강판, 후강판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가다 얘기죠. 조선 경기가 나오면 후판 값이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이 좀 안 좋죠. 중국 때문에. 중국하고 앞으로 경쟁하는 것들은 다 안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봉강은 이걸 봉강이라 해요. 봉강은 꽉 찬 거예요. 이게 봉강이에요. 꽉 찬 거. 다 쇠로 된 거예요. 뭐가 되든 사각형이든 원형이든 아니면 뭐 육각형이든 다 꽉 찬 것이 봉강이에요. 봉강. 이걸 봉이라고 합니다. 저하고는 개념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봉춤 추는 사람도 있죠. 그 봉춤 출 때 그 봉은 이렇게 꽉 안 찼어요. 안에 중간에 비었죠. 여기는 꽉 찬 거예요. 봉강. 자, 그리고 3번에 뭐가 있습니까? 강간. 강간이 이거죠. 강간은 이것이 강간입니다. 철골인데 강인데 이렇게 중간에 비었어. 이렇게 된 게. 이게 강간. 강간은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사실 두 가지로 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공입니다. 속은 비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은 원형강간이라 하고요. 원형강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각형강간이라고 합니다. 각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강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강간은 뼈대가 되는 골조의 강간입니다. 저거 강간이 아니에요. 간의 재료 있죠. 뭐 PVC다, 맞죠? 또는 주철이다, 주철간이다, 동간이다, 또는 뭐 스테인리스 강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뼈대가 되는 이런 원형, 중공형으로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진 이 철골을 뭐다? 강간이라고 해요. 강간.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KTX 역사에 나중에 만들어지면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내에 이제 크게 지붕을 씌울 거예요. 이제 지붕 구조에 가면 거의 다 이걸로 갈 거예요. 강간으로. 지금 현재 서울역 KTX나 전부 다 이걸로 갔어요. 전부 다 강간 구조. 그래서 부산 혹시 가보신 분 있죠? 부산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KTX를 한 번도 안 타보셨습니까? 여기 빼고 대전역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전부 다 이 원형 강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이걸 강간이라고. 그리고 형강 나오죠. 형강. 단면 형상을 갖추는 각을 형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단면을 형상이 영어 알파벳이나 뭐 H 있잖아, I 있잖아, 이렇게 형상을 갖춘 강제를, 단면 형상을 갖춘 강제를 형상을 갖춘 강제다 이거죠. 그래서 형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강은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H형강이고요. H빔이라고 대표적인 H형강하고 I형강, 이 두 가지 형태가 많이 사용돼요. H형강하고 I형강. 그러면 형상을 갖다가 강제가 형상을 H나 영어 I처럼 생겼다 해서 뭐다? 형상을 갖춘 여러 강제를 합쳐서 뭐다? 형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면 형상을 갖춘 강제를 뭐다? 형강이라고 해요. 형강 줄여서 단면 형상을. 그러면 보통 H형강은 어디에 많이 사용? 이거는 기둥에 많이, 기둥이나 이런 보화 같은 데 씁니다. 기둥보. 보통 기둥에 많이 사용돼요. H형강은 기둥도 사용되고 보도 사용되고 기둥에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I형강 있죠. I형강은 얘는 기둥에는 잘 사용을 안 해요. 얘는 보에 많이 사용해. 보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세요. 형강.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갖는 강제를 무슨 강이라고 한다? 형강이라고 해요. 형강. 자,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진다 보시면 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뭐다? 형강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로 지어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공간, 넓은 공간을 가져야 되는데 있죠. 그런데 무엇을 쓴다? 강간 구조, 파이프형 구조를 쓰는 겁니다. 이 파이프 형상이 되겁니다.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무진장 좋아요. 얘가. 그래서 얘 거의 사용 안 해요. 얘는 실험실에서 많이 해요. 저도 실험할 때 이건 많이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합니다. 옛날에는 이 강간이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 실험만 했거든. 연구만 했었거든.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실제적으로 사용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학문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보시면 120페이지. 자, 강제의 재질 표시해 가지고 해놨죠. 강제의 재질 표시는 약자, 거기에서 5번에서는 저 1번이 냈어요. 1번. SS 고르는 게 한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스틸 스트럭처. 자,
스트럭처는 뭔가 영어로 구조죠. 스트럭처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형 아변강제를 SS라고 우리가 표기한 거예요. SS. SM은 여기 M이 머린의 약자를 써요. 머린. 원래 머린이라는 것이, 머리는 그 영어 써놨죠? 선박이거든 원래. 머리는 선박인데 용접 구조형 아변강제를 SM이라 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잖아. 선박이 후판, 강판 가지고 뭐 해서 용접해서 접합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용접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용접 기술이 좋아서 자 선박 1등 하다가 조선소 있다가 우리나라끼리 조선소끼리 뒤있다. 에이 우리나라 빅스키 싸우다 이래 됐잖아요. 맞죠? 원가 이하로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남 잘 되는 거 절대 못 두고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우리나라 조선을 특화시켰으면 되는데, 맞죠? 어느 한 조선소는 군사 있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딱딱 특화시켜서 해줬으면 우리나라가 잘 나갈 수 있었는데, 하나는 뭐만 만들고 맞죠? 딱딱 그렇게 3사가 빅3가 하나 나누어서 지금 계속 했으면 많은 발전을 했을 건데 서로서로 제살까기 먹게 해가지고 안 되면서도 또 부정부패는 다 이러고 그랬죠. 그거 같죠. 그래서 이 선박, 그래서 SM이라고 칭한 건데, SM. 자, 왜 그런가 하면 일반 구조형 아변강제 있죠. 일반 구조형 아변강제 있죠. 이거는 보통 강도가 높아지면 용접성이 떨어져요. 근데 배 만들어야 되는데 배가 강도가 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파도 치고 있죠. 그 많은 그걸 가지고 다니는 힘을 받는 데 있죠. 강도 없는 걸로 약한 걸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강도도 높으면서 뭐다? 용접도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진 거예요. SM이 만들어진 거예요. 용접구조형 아변강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강도 더 자꾸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은 일단 두 가지만 일단 알아두세요. SS하고 뭐다? SM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일단 이거 약자를 딴 거다. 또 SM 하면 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SM 자주 보죠. 테이프도 있고 맞죠? 맹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도 SM이죠. 옛날에 SM 대표적인 보아 있었다. 옛날에 하고 쭉 나왔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잘할 게 연예기획사가 잘할 거다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 우리 와이프한테 했죠. SM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부자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랬는데, 이거 안 사놨다고 우리 와이프가 나를 들볶네. 그거 알면서 왜 안 샀어 이래 돼? 이거 투자 좀 해놓지 이래 돼? 강의만 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거든. 우리나라 이거 참 이거 군무 잘하고 이거 노래 잘하고 기획 잘하더라 이러면서 이런 거 사놓으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이야기만 해줍니다. 우리나라 이 화장 기술이 좋아가 화장 내중이 좋을 거다 이래 이야기 한 번씩 해주거든.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뭘 잘합니까? 뭘 잘할 것 같아요? 그 길을 우리 애들을 보내야 돼요. 맞죠? 앞으로 잘할 거. 앞으로 뭘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21페이지 제2절 접합. 자, 접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합. 자, 접합 부분은 이 접합에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접합은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거 네 가지만 거기 해놨어요. 대표적인 거. 핀 접합도 있긴 있는데
일반 건축물은 핀접합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건축물의 접합법은 기본적인 거 하면 제일 먼저 거기에 리벳 접합이 있어요. 리벳 가지고 하는 거. 리벳 접합. 쉽게 리벳 접합은 가위 생각하시면 돼요. 가위. 가위와 가위 사이 딱 접합해놨죠. 두 강철을. 그것이 리벳, 그게 커진 거야. 건물은. 그것을 키운 거예요. 그게 리벳 접합입니다. 자, 리벳 접합이 있고, 두 번째 볼트 접합이 있어요. 볼트 접합이 있고, 세 번째 고장력, 뭐 줄여서 고력이라 장자 빼는 경우도 있어요. 고장력 볼트 접합. 그리고 4번에 용접 접합. 이 네 가지 접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그런데 대장은 이겁니다. 용접입니다. 대장은 용접이에요. 대장은 용접이다. 조심하세요. 대장은 용접입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수업만 듣는 게, 리벳이나 볼트 접합은 수업 시간에 넣고, 항상 공부를 할 때 누구부터 한다? 용접이 대장이에요. 그리고 얘가 부대장이에요. 얘가 넘버 2예요. 얘가 넘버 1, 얘가 넘버 2예요. 고장력 볼트 접합이. 명심하세요. 자, 작년엔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는가? 답을 시방서에서 답을 유도시켰습니다. 그래서 129페이지 보면 용접 시공의 일반사항 해가지고 나오죠.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133페이지 상단까지가 시방서예요. 시방서 부분 따놨는데, 제가 작년에 한 줄만 보고 가라 했어요. 한 줄만. 130페이지 거기 티급만 보라 했어요. 티급만. 뭐라, 저는 낼 거면 이거 언급을 할 거라 했어요. 그 티급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보고 나오죠. 티급 맞죠? 예. 이거만 보라 했어요. 이거. 얘가 답이었습니다. 얘가 답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루는데 쉽게 이겁니다. 거기 이렇게 해놨죠. 부재 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는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할 때 용접 후에 뭐다? 볼트 조이는 게 뭐죠? 그러면 이겁니다. 얘하고 얘들 겸용하게 되면 뭐부터 하라? 용접해놓고 이거 하라 이겁니다. 용접해놓고. 용접이 원칙이다. 용접을 하고 볼트 쪼라 이거야. 볼트 쪼고 나서 용접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원칙은. 이거죠. 자, 왜 여러분 이걸 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게 제일 접합이 좋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제일 강한 것이 누구겠어요? 얘잖아요. 용접이잖아. 그래서 용접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명심할 거는 이걸 하고 다음에 나는 시간적 여유가 남는다. 그럼 뭐 한다? 올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서 한 문제야. 접합에서 한 문제를 내줘요. 접합에서 한 문제 내는데 어떻게 맞추시라? 용접을 하고. 자, 그러면 건축물에 실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용접접합은 어디에 용접을 하는가? 가장 기본 원칙적으로 꼭 해야 되는 데가 이거는 기둥하고 보의 접합부야. 기둥과 보의 접합부는 용접을 해야 돼요. 얘는 기둥과 보의 접합은 용접해야 돼요. 접합부는 용접해야 돼요. 용접 접합해야 됩니다. 뭐 다른데 뭐 용접해도 되지만 원칙은 이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에 있죠. 얘가 고장력 볼트 있죠. 얘가 기둥과 기둥입니다. 기둥과 기둥의 접합이나 아니면 보와 보와의 접합이네. 보하고 보. 여기에 접합부는 고장력 볼트 가지고 해요. 이 접합부는 고장력 볼트 접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전역사에 가보시면 볼 수 있어요. 이걸. 그럼 건축물은 이 두 가지 접합부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는 옛날에 했고 잘 안 써,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얘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건물 질 때 이 두 가지 법을 거의 씁니다. 명심하죠? 그래서 이걸 거의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리벳 했거든요. 80년대 보면 리벳 접합 많이 씁니다. 근데 옛날에는 노가다띠로 가면요, 철골 구조 건물 질 때는 우리가 별 필요가 없어요. 일반 노가다 뛰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는가 하면 아파트 공사장에 가죠. 아파트 공사장 가면 막 벽돌 지원해야 되죠.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 맞죠? 없어서 못 쓰고 그랬죠. 80년대 그 노태우 대통령 때는. 와, 인부도 돈 많이 받았어요. 특히 근데 목수 있죠. 목수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 논았죠. 용접공하고 목수 이런 사람들은요. 그때 목수 거의 뭐 한 30만 원씩 받았어요, 일당을. 지금 30만 못 받아요. 80년대 그때 30만 원씩 이래 받았어요. 삐리 한 목수도 20만 원 받았어요. 아, 그때 80년도 그때 되면 월급이 얼마였습니까? 산인대학교 나오면 얼마였습니까? 80년대? 예? 한 60만 원 전후 됐는가? 봉급이? 후진 때는 싸고. 그런데 일당이 얼마? 30만 원. 잘 나가죠? 아유,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 죠? 적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비료버거에 잘못하면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만 원 주는가? 20만 원 줍니까? 디스카운트 돼서 내려왔잖아요. 물가는 올라갔어도. 기억하시고. 자,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겁니다. 접합에서는 이 접합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접합법은. 자, 그러면 그 용접 접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접합에서 자, 페이지 126페이지 봅니다. 용접 접합의 특징 나오죠. 나옵니까? 페이지 126페이지 용접 접합의 특징. 자, 거기 일체성과 강성 확보가 가능하다. 왜? 용접을 하니까 일체성 확보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현재 시험은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2번 기출되는데 6번하고 3번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6번과 3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거 낼 수가 있어요. 4번이나 5번 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4번이나 5번. 자, 그러면 일체성과 강성 확보가 가능하고요. 자, 부재 간의 수밀성이 그저 일체성이 되다니까 수밀성 밀실한 겁니까? 그러면 거기 3번 자 설명해 주게. 3번, 4번, 3번하고 4번, 5번, 6번은 정확히 알아놔야 돼.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왜 절약할 수 있는가 하면 얘들은 뭡니까? 고장력 볼트나 리벳이나 이런 것들은 볼트는 구멍 뚫기가 필요하거든.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 뚫기 해서 그 안에다가 볼트나 리벳 강제를 잡아넣어서 결합을 해야 돼요. 맞죠? 이런 접합법입니다. 얘는 구멍 뚫기가 필요 없는 거야. 유일하게 구멍 뚫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구멍 뚫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구멍 뚫기를 하다 보니까 단면 결손이 발생되잖아요. 단면 결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멍 뚫기를 안 하니까 단면 결손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재료가 절약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던 겁니다. 재료의 절약은 누가 재료가 절약할 수 있다? 용접. 자, 그리고 4번에 접합부지의 두께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리벳이나 볼트나 이런 거라는 것은 이 접합부지 두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 리벳이나 볼트 같은 직경에 얘들은 5배 이하의 제한을 둡니다. 이거는 5배 이하의 두께의 제한이 따라옵니다. 접합부지의 총판의 두께의 제한이 있습니다. 얘들은 직경에 5배 이하가 옵니다. 5배 이하. 너무 많이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벳이나 볼트의 직경이 커지면 더 많이 두껍게 이을 수 있는 거고, 작아지면 어떻게? 얇게 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리 호치케스 있죠? 뚫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많이 하는 것들은 이 혹지의 심도 어떻게? 그것도 굵어지죠. 그리고 좀 핫한 거 탁탁 찍는 거는 가늘잖아요. 맞죠? 직경에 따라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그래서 차이를 둔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5번에 용접국의 숙련도에 따라 시공의 양부가 결정됩니다. 이 용접접합은 왜 그런가 하면 용접공이 숙련이 잘 돼 있는 기능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죠. 그래서 특히 저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수중 용접하는 거 있죠. 그건 기술력 되게 좋아야 되죠. 수중 용접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지상에서 하는 것도 알고 맞죠? 그래서 이 용접공은 숙련도에 따라서 누가 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력에. 결과적으로 인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접합법 중에서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누구다? 용접이에요. 그 다음이 리벳이에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용접접합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법이 어렵다는 것은 이겁니다. 앞전에 검사법이 이런 것만 있다고 저번에 한번 실적 문제에서 실적 해주고 갔더만 구체적으로 내버려서 좀 깊게 냈습니다. 앞전에 이 검사법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아마 소개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검사법에 대해서는 초음파 탐상법도 있고 방사선 투과법도 있고 막 종류가 많아요. 분말 탐상법에서 종류가 많아요. 이 검사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검사법은 어디에 사용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28페이지 128페이지에 그 용어 정리에서 나오죠. 용어 정리에서 먼저 거기 그루브라는 거 나오죠. 용어에서 시험 나오는 것은 이 그루브가 시험 나왔어요. 그루브 얘가. 이게 8회 때 출제를 했습니다. 8회 때. 8회 때인데, 자, 이 그루브라는 것은 이게 그루브입니다. 자, 용접에서 접합하는 두 개의 부재 사이 용착금속을 채워 넣는 홈입니다. 자, 이 두 부재를 맞댄 용접을 합니다. 맞대기 용접을 하게 되면 이 두 부재를 맞대어서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하자 하면 여기 잘 안 들어가, 금속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홈을 만들거든요. 여기에다 홈을 만들어 가지고 부어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홈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 용착금속을 채워넣기 만드는 이 홈, 이것을 뭐라 한다? 그루브라 하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는 홈이나 또는 개선이라고도 하고, 홈 개선 또는 앞을 벌렸다 해서 앞벌림이라고도 해요.
그루브는 홈이다. 금속을 채워낸 두 부재 사이 홈을 그루브라고 해. 그루브. 그리고 이때 그루브의 밑부분을 우리가 루트라고 해. 이 밑부분 여기를 루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루트라고 해. 루트. 그루브는 루트는 그루브 홈의 밑부분이 그루브 홈. 그루브의 밑부분을 우리가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 그럼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루트 간격이라고 해요. 요 사이 요거하고 요것을 루트 간격이라고 해요. 루트 간격. 그리고 그러면 여기 용착 금속을 그대로 부어 넣게 되면 이 용착 금속이 용락 흘러내리겠지. 맞죠? 깔 때 이것이 해놓으면 뭐 갖다 잡아놓으면 흘러내리겠죠? 옛날에 어디에서 독에 갖다 홍지파지에서 독에 물 갖다 보세요. 두꺼비가 막아주고 그래. 그놈의 두꺼비는 착하기도 하지. 그걸 어떻게 막나? 두꺼비가 막는다고 물이 안 나오나? 두꺼비 막으면 안 나올 것 같아? 두꺼비는 위에 오돌토돌 해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간혹 가다가 저거 나오는데 보면 그 주인공들하고 막 개그에서도 한번 하죠. 나가지고 왜 뭐 오작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루트 밑부분에 되어준 이 강판 제가피라고 그러면 채워 넣기 위해서 밑에다가 그 부집 용도처럼 대줘야 되겠죠. 아니면 금속이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용락이 용착 금속이 흘러내리는 용락이 생길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뒷댐제라고 해요. 뒤에다가 대어주는 댐제다. 대어주는 강제다 해서 뒷댐제라고 합니다. 이걸 뒷댐제. 혹시나 한번 해가 써놓으세요. 뒷댐제. 뒷댐제라고 합니다. 뒷댐제. 시험은 이게 그루브가 나왔지만 그루브 개념이 출제됐지만 혹시나 해서 이 정도 되더라 기억을 간단히 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용착 금속을 이 안에다 채워 넣거든. 여기다가 이제 채워 넣어. 이렇게 채워 넣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두께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께 요것을 목두께라고 해요. 이걸 목두께라 칭하고 여기에 보강 살붙임을 조금 추가적으로 해줘요. 여기에다 보강 살붙임을 해주게 되는데 이 보강 살붙임을 여분이라고 합니다. 여분. 이거는 보강 살붙이는 거야. 살붙임을 여분이라고 합니다. 여분. 조금 알아두세요.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133페이지에서 자 보혜에서 보시면 자 제3절 보혜에서 보혜의 종류가 나오죠. 현강보, 판보 나옵니다. 지금 현강보 가지고 우리 시험에 출제를 했었네. 그럼 아까 현강은 뭘 현강이라 했어요?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강제라 했죠. 대표적으로 H현강이나 뭐다? I현강. 그 현강을 하나로 했다. 현강보가 단일보입니다. 현강보를 단일보라고 해. 건축물은 이 현강보 단일보를 많이 써요. 웬만한 조그만 건축물들은 대부분 이걸 씁니다. 그러면 아까 했죠? 이렇게 해서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뭐라 했습니까? 프렌지라 했거든. 프렌지.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두 개가 있어요. 상하에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것이 프렌지라고 해서 프렌지. 상하에 이 날개처럼 내민 부분, 이 부분을 프렌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프렌지인데, 프렌지는 힘 모멘트를 분담합니다. 힘 모멘트. 휘어지는 힘 모멘트 부담을 합니다. 힘 모멘트. 휘어지는 움직임을 받을 수 있죠. 힘 모멘트를 분담합니다. 이때 이 수직 있죠? 이 수직재가 웨버입니다. 이것을 웨버라고 해. 이게 웨버야. 그래서 우리 허리를 잘 움직이면 웨이브를 잘 한다 하죠. 그래서 웨버라고 해. 수직재를 웨버라고 하는데, 이 웨버는 얘가 우리가 힘 모멘트 앞에서 가르쳐줬죠? 휘어지는 모멘트 움직임이네. 자, 그러면 수평부재는 뭐다? 힘 모멘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중을 가하잖아요. 건물에 우리가 점유 사용함으로써 뭐다? 적재하중, 하라중이 이렇게 했죠? 여기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휠 수밖에 없다. 책꽂이에 책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책꽂이 딱 들어오니까 휘어지죠? 힘 모멘트를 받는 거예요. 움직임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는 거네. 근데 웨버는 무슨 힘을 받는가 하면 얘가 전단력을 부담해요. 전단력 부담은 웨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역할을 막 다 해야 되죠. 맞죠? 벽이 무너졌잖아. 아닙니까? 막 맞벌이 보고 막 이래 보니까, 맞죠? 아빠가 엄마 일도 하고 엄마가 아빠 일도 하고 막 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렌지가 힘 모멘트 부담. 왜 두 개야? 아래 위에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두 개인 이유가. 여러분들 이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휘어도요, 한쪽이 당겨지면 한쪽으로 압축돼요. 항상 힘은 상반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웃어보세요. 입을 크게 뜨면 어떻게? 눈 주변에 코 주변이 주름살 지죠. 압축되잖아. 눈을 크게 뜨면 어떻게? 이마에 뭐가 된다? 압축되죠. 자구생이. 그러면 인장력하고 압축력이 동시에 작용돼 힘이 생기면, 힘 모멘트가 발생하면요, 직접 해봐요. 손 이렇게 굽혀봐요. 이렇게 굽혀보시면 한쪽은 당겨지지만 반대쪽은 주름살 지죠? 맞죠? 인장, 이거잖아. 이렇게 하면 이쪽은 당겨지잖아. 반대로 어떻게? 압축되잖아. 맞죠? 맞죠?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프렌지는 힘 모멘트를 보고 하나가 인장바, 하나는 압축받도록, 그게 두 개인 거야. 결과적으로 인장력이나 압축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가 인장력 받으면 하나가 뭐 받는다? 압축력을, 누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가는 거예요. 하나 빼고 이러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어서 두 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 잘라낼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엿바꿔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외부가 전단력을 받아요. 근데 이것이 전단력을 받다가 됩니까? 힘을 못 대면 이게 휘울 수가 있는 거예요. 휘울 수가 있습니다. 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강제를 또 태워줘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티프너라고 해요. 스티프너. 스티프너는 외부의 자굴 방지입니다.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올해 가르쳐 줄게요. 작년에는 용적 저쪽 접합법에서 두 문제를 다 내버렸어. 작년에는
두 문제를. 그래서 올해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구분해야 돼.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이게 외부의 자구를 방지하는 목적어의 스티퍼너입니다. 스티퍼너. 스티퍼너도 수직 스티퍼너도 있고 중간 스티퍼너도 있고 하중점 스티퍼너하고 이렇게 나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자, 그럼 이 개념이 바로 현강보 단일보입니다. 현강보 단일보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건 안 냈어요. 명심하세요. 그러면 얘가 외부의 자굴 방지가 얘가 전단력을 부담했기 때문에 결국 스티퍼너는 무엇이다? 전단력 보강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야. 전단력 보강. 전단력 보강인 거예요. 전단력 보강 목적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입니다. 이때, 자, 그러면 H형광하고 I형광, H형광하고 I형광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비교한 거예요. 이 길이하고 이 웨버 길이를 비교한 거야. 이거하고 이 두 개의 길이를 비교해서 프렌지 길이하고 웨버 길이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H형광은 이것을 근데 프렌지 이 길이가 웨버 길이보다 이렇게 된 거야. 같거나 웨버 길이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래 되면 H형광이 되는 거예요. H형광이고 반대로 되면 웨버 길이가 길어지면 I형광이 되는 거야. I형광.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렇게 형광이 됐잖아요. 형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영어 알파벳 H라고 우기긴 좀 그렇잖아요. 맞죠? 이건 영어 I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영어 철자 H자에 가깝냐 I자에 가깝냐 그걸 나누는데 누가 더 크게 크냐 이거. 거기에 따라서 H형광, I형광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그 기본 좀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페이지 142페이지 제5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가도록 하겠습니다.